제조, 물류, 유통, 판매까지 싹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팔 물건이 없는 이유입니다. 같이 보시는 화면은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LCD 쪽이죠. 평강판 사업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중국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고 한국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격차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2018년에 이렇게 중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앞서 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2020년 22년, 23년 갈수록 굉장히 급격하게 그래프가 꺾이면서 한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기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쭉 그래프들 보시면은 에너지 자원부터 해서 지금 이게 2024년도 에 나와 있는 지표니까 사실상 거의 경쟁력 자체가 건설도 그렇고 기계 제조, 국방, 우주, 항공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격차가 거의 나지 않거나 혹은 중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그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LG화학 평강판 사업도 밀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디스플레이 산업은 2021년에 중국에 이미 역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앞서 있었던, 훨씬 더 앞서 있었던 기술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021년부터 이미 밀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랑 소프트웨어 분야도 역시나 2022년 중국에 약 6개월 뒤진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니까 2025년이면은 훨씬 더 뒤쳐져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사실상 투자 자체가 규모도 다르고 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직접 찾아보거나 혹은 이런 것들 말해주는 그런 자료들을 보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 산업에는 좀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지표를 보고 또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그것에 맞게끔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핵심 산업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의 점유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무선 통신기기, 선박,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다 한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13년부터 보시면 2023년까지 변화들이 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밑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지표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올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10년간 첨단 기업 연구개발비만 보시더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워낙 중국의 규모도 크고 또 경제적인 규모도 크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저희 대한민국도 국가 경쟁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투자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기를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중국은 조금 더 일찍부터 빠르게 준비하고 투자도 본격적으로 했다면 한국은 조금 기존에 잘 됐던 어떤 그런 카테고리들을 믿고 좀 현상 유지를 하는데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전 세계 수출 점유율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13년부터 23년 보시면 올라갔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또 올라갔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는 대한민국의 수출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전부 다 중국에게 다 빼앗긴 상태이고 그 자리나 입지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옛날에는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 강국, 디스플레이 강국, 2차 전지 강국 이런 이름들이 따라 붙었었는데 브랜드 이미지 자체도 이미 중국이 2차 전지 이런 것도 가져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었던 것들을 놓치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제가 좀 설명드릴 것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산업을 저희가 읽지 못하고 흐름을 읽지 못하고 제대로 기술력을 개발하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아까 보신 2013년부터 23년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 동안 사실 10년 동안 중국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업기술 유출 국가별 검거 현황 이렇게 보이죠.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산업기술 업종별 유출 건수라고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저희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가져갔던 그런 카테고리들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제일 크고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또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 저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카테고리들을 전부 다 이렇게 건드린 걸로 확인이 되고 있죠. 물론 50건 뿐이라고는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적발된 건이고 지금도 역시 중국에서 계속 어떤 그런 이메일들을 보내고 여러 가지 또 매체들을 통해서 연구원분들이나 또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임원진분들 혹은 직원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를 주겠다.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우리가 4배, 5배 쳐주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사실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지표들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잡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작게든 크게든 엄청난 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진으로선 지원 규모도 크고 국내 연구개발 사업보다 지원받는 절차가 간단해서 솔깃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들을 하시는 연구원들이 많으신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 제안서를 보내서 기술이 있으면 50억 원까지 지원하겠다. 엄청난 딜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굉장히 큰 자본력으로서 한국의 그런 기술력을 가져가겠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지표인데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보시면 전 세계 수출 점유율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였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가 2013년부터 해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들 볼 수 있는데 산업기술 업종부 유출 건수 보시면 정확하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이유가 있지만 분명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과 기술들이 우리의 핵심 기술들을 가져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허언에 불과하거나 혹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다 이런 얘기하기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가져가려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들의 어떤 굉장히 뛰어난 전략들, 기술력들, 또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술 유출과 정확히 일치하는 세계 수출 점유율 이렇게 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만큼 굉장히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희가 먹을 거라고는 AI 산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디스플레이든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졌던 카테고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회를 많이 놓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사실 AI 산업 관련 산업밖에 없는데 이미 미국이나 중국이 압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노하우들이 누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희가 압도적으로 돈을 끌어모아서 쏟아부어도 사실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2024년 기준만 하더라도 정말 한참 뒤에 있는 정말 11번째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보다 더 올리지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중국을 지금이라도 따라가자니 중국이 이미 앞서가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앞서가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들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I 하면 또 이 로봇 산업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희 사업을 하고 또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무슨 우리가 로봇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냐 싶겠지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 혹은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 제조 공장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중간중간에 거쳐 있는 여러 유통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로봇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먼 이야기가 아니고요. 5년 안에 혹은 10년 안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산업용 로봇 설치 상위 5개 국가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이미 중국 안에서는 계속해서 검증하고 검토하고 오류가 있으면 또 다시 바로 잡고 하는 굉장히 누적된 데이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중국이 로봇 선보이면 막 삐걱삐걱하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어서, 게다가 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국가로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만만하게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로봇 제조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자동화해서 서비스 로봇을 대량 생산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고민하면서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가자니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또 안 하기에는 뭐하는데 그렇다고 가격도 맞출 수 없고, 굉장히 뭔가 투자하기에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시장으로서 애매모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기업의 목표 산업을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한국은 이 로봇을 어떤 제조나 물류 이런 데 쓰겠다라는 것들은 조금 포기한 상태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프 자체에서도 계속 볼 수 있겠지만, 버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도 제조나 물류 이런 쪽으로도 강력하게 밀어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제조와 물류 쪽에 들어가는 AI나 자동화 시스템이나 그리고 로봇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이미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로봇 기술을 발표하면 중국에서 사진도 찍고 정말 대단하다 해서 배우려고 하고 또 구경하고 그렇게 됐던 상황인데, 사실 지금은 완전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10년 만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까 그 그래프 보셨잖아요. 그 디스플레이 산업도 2014년, 2018년 때부터 완전히 X자로 그냥 반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AI나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지원 자체는 10년째 정체된 상황이라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가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자본의 침투가 있고 심지어 기술 유출도 있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판매자들이 느낄 때, 또 우리 생산자들이 느낄 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이슈다, 저거 저렇게 하다가는 우리 경제력 진짜 뒤로 밀리겠다 싶은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두려움은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진 사실은 않거든요. 물가가 좀 오르고 여러 가지 좀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은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타격감이 느껴지는 카테고리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조업 중에서도 패션이나 또 이런 중국에 직접 기대어 있던 산업들은 즉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아직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직은 큰 파도가 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커머스 시장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커져왔고, 내수 시장 자체도 굉장히 이커머스에 기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커머스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내수 시장의 핵심인 이커머스에 중국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침투해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팔 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도 과정이 있겠지만, 제조가 있고, 그 다음에 물류 유통이 있고, 판매가 있습니다. 근데 제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의 어떤 펀드메탈로 삼을 수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갖고 있던 기초 산업들이 있었는데, 제조는 사실은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약간 신호등 같죠? 초록불 켜져 있고 노란불 켜져 있고 이제 이런 제가 구도를 일부러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조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류와 유통을 볼 텐데, 물류와 유통을 중국이 어느 정도 잠식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리바바 한국물류센터에 이어서 이커머스도 천역 투자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바바나 테무나 쉬인이나 징둥, 그래서 그런 업체들까지 지금 중국의 본격적인 어떤 침투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에 투자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물류센터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거는 유통도 하겠다는 거고, 또 물류 시스템 자체도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빠른 배송,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점을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들을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봤자 쿠팡이 압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중국에서 물류센터 좀 세운다고 우리한테 큰 영향이 있을까? 제 생각에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AI 산업 보시면서 로봇 산업이 중국이 거의 1위에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보셨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그 산업에 들어가 있는 AI 기술들 그리고 로봇 기술들이 이 엄청난 큰 대륙에서 배송이 빨라지게끔 하는 엄청난 기술력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 시스템, 무인화 시스템, 그 로봇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모든 물류나 분류 시스템, 또 배송 시스템까지 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훨씬 더 빠른 상태고요. 그리고 그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이 아니고요. 이미 자체 기술로서 중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류 산업 자체에도 이미 그렇게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것은 어떤 한국 업체에다 그걸 맡기겠다는 것보다는 중국 자본과 기술력으로 이미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K물류를 흔드는 중국 기술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도 단순하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기술력 자체가 웬만큼 큰 기업들이 아닌 이상 이 하루 배송 자체도 굉장히 시스템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도 따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아마존 징둥도 상륙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미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다들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쿠팡 이외에 뭐 마켓컬리라든지 뭐 11번가 G마켓 이런 데들은 뭐 당연하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혹은 위기 속에 빠졌다라고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조차도 아마 굉장히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쿠팡은 이미 전국 단위 자체 물류망과 로켓배송이라는 초고속 당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보시면은 차세대 로지스틱스로 평가받는 물류 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배송 속도와 정시성 면에서 쿠팡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둥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배송 차량, 뭐 드론 배송, AI 기반 수 예측 시스템 등 여러 가지를 이미 중국에서 상용화했고 또 시도를 했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계속 수정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징둥 같은 경우에는 물류를 비용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물류 시스템 자체를 아직까지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손대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 지금 이미 따라가기가 어려운 정도의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한국에 들어온다면 오히려 그런 하루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투입되고 저번에 뉴스에서도 쿠팡에서 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 일들이 여전히 쿠팡이나 또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마찬가지로 많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자동화 시스템 또 자율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의 중국산 제품 비중 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그래프가 회색이 로봇 판매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판매량은 당연히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반면 중국산 제품 비중이 조금 굉장히 신기합니다. 보시면 이 초반에는 20% 정도밖에 차지 안 했었는데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로봇 판매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산업에 들어가는 로봇들의 정말 강대국이다. 1등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과 공세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로 물류센터들이 지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배송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엄청난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치고 들어올 겁니다. 뒤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 유통 시스템 자체가 단순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다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도 사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시면 샤오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알리바바도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소의 짭퉁이라고 불리죠. 미니소도
또 들어오려고 준비 중에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물류센터를 짓고 있고 그 물류에서 정리되고 판매될 수 있는 제품들이 판매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까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조, 물류, 유통 그리고 판매 창고까지 오프라인 시장까지 중국에서 아주 꽉 잡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제재 없이 지금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장들이 들어와도 우리 다이소가 있는데 뭐 걱정 있겠어 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다이소도 굉장히 탄탄한 구조로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그만큼 빠른 속도로 따라갈 수 있고 비슷하게 할 수 있고 또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역시나 다이소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힘들다는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경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중국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일 배송 시스템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AI와 로봇 물류 시스템을 다 이길 수가 없겠죠. 택배 인력 경쟁,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국민의 인력의 경쟁력이 하락되고 일자리가 감소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결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 인력 자체도 사람이 투입돼서 사람이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자동화되고 나중에 어떤 중국의 어떤 기술력으로 인해서 점점 배달 인력도 줄어드는 단계로 넘어가면, 사실 그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은 중국의 기술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입김이 세지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쿠팡이나 이런 회사들도 중국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중국이 전략을 세우고 밀고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헝그리 판다 들어보셨을까요? 헝그리 판다라는 업체가 또 지금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배달 인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채용 공고에서 비자 제한 없이 배달원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액 보조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이 뉴스 보시면 한국 배달 시장을 진출하면서 불법 체류자까지 모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보여지는 그런 업체거든요. 어떤 불법 체류자분들도 근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는 걸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배달 시장의 건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한국의 노동시장과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다라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중국이 하는 이유들은 뒤에서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명확합니다. 중국이 워낙에 잘하는 플레이고, 그리고 그 플레이로 상당히 많은 이익들을 취했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들어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배달의 민족이나 여러 배달 플랫폼들을 겨냥해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유입을 만들 겁니다. 당연히 엄청난 광고비를 쓰면서 또 새로운 유입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헝그리 판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상당히 커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드릴게요. 산업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다. 외국 자본에 의한 시장 장악 가능성, 고용 구조 문제, 비공식 고용, 무비자 외국인 라이더 확대, 불법 고용, 보험 미비, 법적 한계, 신분 확인 어렵다, 그리고 특수고용 형태로 인해 처벌 규정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의 품질 안전, 사고 시 피해 보상이 어렵고 라이더 단가가 하락될 거고 플랫폼 책임 회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충분히 가능한 예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국이 자본력에 있고 지금까지 항상 가격을 무너뜨리면서 시장을 무너뜨리고 본인들의 어떤 플레이를 하면서, 그리고 장악했다 싶을 때는 그때 가격을 올리고 완전히 시장을 지배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헝그리 판다나 여러 가지 이런 중국의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똑같은 일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차이나머니의 주요 전략 보시면 초저가 전략, 대규모 할인, 무료 배송, 반품, 국내 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거고요. 빠른 현지화,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한국 판매자 채널을 구축하고 현지 직원을 채용을 할 것입니다. 공격적인 투자, 수천억 규모의 대규모 자본 투입, 플랫폼, 스타트업 지분 인수, 그리고 경쟁력 확보 방식이 높은 배달료를 지급할 거고 가입 혜택을 지급할 거고 한국 내 공백 공략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전략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보시면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도 사실 이 전략에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물류 유통 요 단계까지도 굉장히 중국이 가득가득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이나머니는 우리나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직접 투자, 플랫폼 진출, 기업 인수 혹은 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형태로 침투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외국 자본 유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가 경제 주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보시는 분들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을 취해왔고 한국에도 역시나 그런 방식을 취하면서 모든 카테고리를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기술, 제조, 철강, 조선, 로봇, 금융, 엔터, 게임 대한민국이 그동안 강세를 펼쳤던 모든 카테고리에 중국의 자본이 깊게 들어와 있고 2대 주주, 3대 주주, 심지어는 100% 지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중국이 어떤 카테고리에 침투했다 혹은 어떤 기업에 기술 유출을 했다 이런 단타성 어떤 이슈 그런 잠깐 벌어지는 어떤 사회적 현상 이런 걸 보지 마시고요. 이 중국이 굉장히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싸우고 있고 또 그리고 내수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다른 국가나 또 더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매수하려 하고 좋은 기술력이 있다면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준비하는 것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이미 다가와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그래도 방향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조가 빨간불이 켜졌고 물류 유통도 역시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판매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엄청난 경제 규모를 만들고 또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들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국가가 돌아갈 수 있게끔 세금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좋은 플랫폼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가 우리가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우리가 유통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미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홈플러스도 중국 자본에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물류, 유통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 또 오프라인에 납품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물류 유통은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판매의 영역을 한번 볼 거예요. 만약에 이 영역까지 침범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이제는 단순히 정치적 성향이 야당이다, 여당이다 이런 거를 가릴 필요 없이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거 우리 카테고리는 이쪽인데 이거 생각보다 더 빨리 들어오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지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중국이 제대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타격감이 내가 하고 있는 산업군의 카테고리를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영역을 한번 볼게요. 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국내 사용자 현황입니다. 보시면 2024년 2월 데이터까지 돼 있죠. 2025년 지금 7월 말이니까 아마 더 압도적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800만 가깝고요. 테무도 마찬가지 600만에 가깝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12월 주요 종합몰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 해서 MAU라고 하죠. 그래서 탑7을 보시면 쿠팡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정말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노년분들까지도 사용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기업이죠. 그래서 쿠팡이 압도적으로 1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2등이라는 겁니다. 2등, 3등을 차지하고 있고 밑에 11번가 G마켓, GS샵, CJ 온스타일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G마켓이나 11번가는 이미 쿠팡에 잠식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영향력을 줄 수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그리고 쉬인 이런 것들의 싸움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 국민들도 중국 거니까 당연히 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워낙에 가격도 싸고 또 거기서 한두 번 사봤는데 제품도 괜찮아, 나쁘지 않은 것들을 경험을 하시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주변에 지인분들이 계시면 들어보셨겠지만 알리와 테무 때문에 너무 힘들다, 거기에서 직접 공장들이 자기네들 물건 싸게 팔고 이래버리니까 한국에서 제조해서는 혹은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진짜 쉽지 않다, 우리 이제 접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창구가 늘어난 거고 거기서 실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리테무, 쉬인, 자, 개인정보관리조사 지금까지 1,400명, 지금 이제 또 2004년도 3월 기사니까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당연히 이렇게 지배력을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엔터 산업 분야인데요. 넥슨이나 이런 게임 산업들도 이미 중국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나머니가 K-팝까지 이제 침투하고 있다.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SM도 이미 카카오 손안에 들어가 있고 또 카카오들도 각 계열사들도 카카오 엔터나 이런 것들도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국에 입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제조 쪽에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거의 없잖아요. 뭐 반도체부터 해서 자동차도 사실 이미 본격적으로 아예 그냥 미국으로 넘어가신 기업들도 있고 사실 나머지 철강, 조선 지금 수출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앞으로 더 중국의 기술이 발전될 수밖에 없고 더 가격을 무너뜨려 버리고 시장을 장악할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대단하게 수출이 빵빵 튀고 있는 것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K-뷰티 시장입니다. 그래서 K-뷰티 시장 자체가 이제 K-푸드로 넘어갈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K-푸드도 이전에 굉장히 CJ나 이런 데서도 매출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K 어떤 컨텐츠, K 문화가 유럽이나 또 여러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팬분들이 많아지고 또 K 어떤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많은 저희의 기술력들을 알리고 정말 품질 좋다라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시장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도 텐센트나 이런 거대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중국에 입김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K-뷰티 시장도 마찬가지고 K-식품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가라는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사실 K 붙여서 나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남아있는 게 있나? 이 K-산업의 영향력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이었는데 이젠 이것까지 우리가 뺏긴다면 정말 우리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지금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제조력도 좋고 대한민국에서 만든 제품들은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고객들한테 입소문이 퍼지는 것도 굉장히 빨리 퍼지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의 어떤 입김이 세지고 또 중국의 제조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얘네들 봤는데 한국 브랜드였는데 사실상 중국 브랜드네? 이런 것들이 또 내용이 퍼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경쟁력을 잃고 허울 좋은 그냥 한국 브랜드일 뿐 그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정확하게 중국 자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K-팝 산업 또 K-문화 산업 이런 것들이 차이나머니에 빼앗기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저번에 이것도 설명드린 부분인데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이 문화 부분에 K 컨텐츠 부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K-팝 보시면은 지분율이 9.7% 이런 식으로 카카오도 시프트 이런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게임부터 해서 K-팝 엔터 드라마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실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엔터 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3대 주주, 뭐 이렇게 또 다른 기업들도 2대 주주 이 정도의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죠. 입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K산업도 상당히 중국의 지배력 안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도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주식이 있으면 이 텐센트 지분도 상당하다. 김범수 대표가 13% 가지고 있다면 이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게 6%, 이 정도 되거든요. SM엔터도 마찬가지고 하이브가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이만큼이 있고, 또 카카오 엔터도 마찬가지로 텐센트가 이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엔터 산업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 보시면 SM엔터 2대 주주가 중국 텐센트로 바뀐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이브에도 2천억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제재나 어떤 기준이 있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 사실상 중국에서 돈 이만큼 남들보다 한 2배, 3배, 많게는 막 대여섯 배 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거를 받지 않을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K산업 자체도 중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펼치면서 중국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K산업을 중국이 차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선전 도구로 활용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아시잖아요. 중국의 입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중국이 원했던 방향의 컨텐츠가 아니거나 혹은 중국에 대해서 조금 그닥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컨텐츠를 내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 빼겠다 하면은 사실 휘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2대 주주가 빼겠다는데 쉽지 않거든요. 표면적으로는 한국 브랜드이나 사실상 중국 기업으로 변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해진 수출 카테고리인 K뷰티 시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브랜드 중국 공영화 로 어떤 국가로 귀속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텐센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중국 기업들이 많은데 이름만 기업일 뿐이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국 정부의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입김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조도 없고 물류 유통도 없고 판매도 이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공포를 조성하거나 굉장히 어렵다는 분위기만 막 밀어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 보셔서 아시잖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지금 우리가 또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 조금만 뒤로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 중국의 이런 흐름들, 중국이 가져가겠다 하는 시장의 크기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제조, 물류, 유통, 판매까지 싹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국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커머스를 잘 세워서 물류도 정말 시스템 잘 들어가게 해놓고 하루 배송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적자 보면서도 수년간 욕먹으면서도 그거를 잘 버텨서 지금까지 끌고 와서 큰 기업으로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이런 단가를 낮추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격이 무너지면 그 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딱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래서 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를 고객들한테 알리는 입장으로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품질과 가격으로만 소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소비자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테무 써봤더니 괜찮은데, 트레스 써봤더니 괜찮은데, 이제 이런 단계에서 좀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제조업체를 껴서 한국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중국 플랫폼에다 집어넣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잘 되고 있는 브랜드와 똑같은 브랜드를 만들거나 혹은 비슷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중국 자본을 밀어 넣어서 그것보다 가격이 낮게 그 카테고리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가격들의 선을 확 낮춰서 이 다른 자본력이 없는 브랜드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확 죽여놓고 그 다음에 중국이 더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나머지 브랜드들 다 사버리고 그리고 나서 가격을 확 올려버릴 겁니다. 이제 그러면 선택권이 없어요. 고객도 선택권이 없고 또 거기에 시장을 진출하고 싶어하는 한국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만 먹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분들이 하시는 플레이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상위 노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등, 3등 혹은 없었던 기업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가격을 좀 낮게 해서 우리 걸 좀 팔아보겠다 하다 덤벼들면 자본이 있는 브랜드에서 확 가격을 어느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더 낮출 수가 없으니까 재고가 확 쌓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단계가 넘었으면은 재고가 쌓이니까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 이제 뭔가 좀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것처럼 너희들 우리 제품도 우리가 사줄게, 우리한테 팔아,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다시 가격을 회복시키고 이제 그런 플레이들을 사실 하거든요.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자본력을 가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중국이 다른 국가들이나 기업들을 상대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조, 물류, 유통, 판매 전부 다 통틀어서 잡아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가격들을 확 낮춰버리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